2016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대봉 김이솝. 파르티잔들이 노모의 흐린 눈에 가을을 찔러 넣는다. 턱 밑에 은빛 강물을 가두고 어느 때를 몰고 간다. 쿵 폭발하는 나무들, 온통 달거리 중인 대봉밭에 감립 진다. 며느리가 먹여주고 있는 대봉을 다 핥지 못하고 뚝뚝 생혈을 떨구고 있는 어머니, 남편과 아들이 묻힌 지리산 골짜기, 유고를 찾을 때까진 살아있어야 한다고 삽을 놓고 우는 섬진강변, 귀를 묶고 돌아오는 저녁. 대봉 김이솝 시인의 시입니다. 이게 대봉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 큰 대자에 봉우리 봉자죠. 한자로 쓰면. 어떤 지역에서는 장두감이라고 부릅니다. 장두감. 그러니까 좀 뾰족한 높은 산처럼 생긴 감인데, 큰 감이 있죠. 큰 감. 평소에 덜 읽으면 대단히 떫은데 홍시가 되면 굉장히 맛이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그런 감이에요. 그 감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파르티잔들이, 요새 우리 그 왜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 소속이었다고 막 좀 문제되고 그랬죠. 육사에서 그 동상 치운다고. 예, 참 이상한 짓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누가 뭐래도 가장 훌륭한 독립군이었죠. 과거의 어쩔 수 없는 사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그건 그냥 건너뛰고요. 네, 아무튼 홍범도 장군은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아무튼 파르티잔이 원래 영어로 partisan이라고 해요. partisan, P-A-R, partisan. 이렇게 한마디로 원래 partisan은 파티라고 있죠. 정당할 때 political party 하면은 정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만 해석하면 당 구성원을, 당에 소속된 구성원을 당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당원을 파티즌이라고 해요. 평범한 당원이 아니라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런 어떤 사람을 당원 또는 뭐 동지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 옛날에 그 내전이 일어났죠. 스페인 내전을 그린 소설이 하나 있는데 소개할게요.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게 소설 이름은 첫자는 대문자 씁니다. 이렇게 For Whom the Bell. 아이고 기능어들은 소문자 쓰셔도 돼요. For Whom the Bell Tolls. Bell Tolls.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스페인 내전을 그린 소설인데요. 거기 파티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해밍웨이의 4대 소설 하면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arewell Arms라고 무기여 자리 거라도 있고,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도 있죠. 네,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참 굉장히 최초로 아마 그 좀 시적으로 소설을 쓴 소설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밍웨이 소설들을 hard boiled 문학이라고 해요. 네. hard boiled 문학,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안 하는, 그 내용은
독자가 느끼게 하는 그런 류의 소설이죠. hard boiled 하면은 계란을 찌면은 겉으로는 단단한데 속이 좀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좀 거기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즌 하면은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들을 그런 비정규군이죠. 비정규군. 진짜 정규군이 아니라 비정규군,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릴라라고 그래요. 거릴라병. 네. 이것도 써드릴까요? 아이고, 거릴라 활동을 하던 그 민간인 그 비정규군을 파티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를 전후로 해서 지리산 빨치산이 유명하죠. 네, 그걸 이제 한국어식으로 하면 빨치산이라고 불렀죠. 파티즌이란 뜻이에요. 빨치산이. 네, 근데 이제 지리산 빨치산 그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안성기가 등장했던 그게 지리산인가요? 그 영화 보시면 빨치산 활동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상의 차이 또는 뭐 생각의 차이, 그런 차이 또 이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룬 영화예요. 네, 그 동네 사람끼리도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인데 동네 사람들끼리도 이념이 다르면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뭐 그랬던 거죠. 그 이념 또는 뭐 종교, 도박,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념, 종교, 도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번 지나치게 빠지면, 즉 너무 빠지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괴물이 되죠. 네, 종교도 너무 빠지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종교 뭐 기독교 같으면 예수는 없고 오직 그냥 종교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의 가르침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그죠?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신도가 돼버려요.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이념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적당히 하면 뭐 놀이지만, 도박도 지나치게 빠지면 가족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데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파티즌들이 노모의 흐린 눈에 가을을 찔러 넣는다. 이걸 넣었다로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울 텐데 시인은 넣는다라고 마치 생생하게 현재 그러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즌들, 그 지리산 빨치산 활동하는 사람들이 흐린 눈에 가을을 찔러 넣는데요. 그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억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가을. 그러니까 가을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심어줬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가을에 뭐 가족을 죽였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치열한 전투를 했다든가 그래서 노면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의 기억이 상처가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턱 밑에 은빛 강물을 가두고 어느 때를 몰고 간다. 참 이 표현 멋지죠. 네, 턱 밑에 은빛 강물을 가두고 어느 때를 몰고 간다. 지금 노모는 먼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물에 해가 비쳐서 윤슬이라고 아시죠? 윤슬. 물결에 해가 비치면 그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걸 윤슬이라고 그래요. 윤슬.
그 윤수를 어느 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빛 강물을 가두고 어느 때를 몰고 간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반짝반짝 물결을 어떤 생각 또는 뭐 그리움, 뭐 어떤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잠긴 어떤 빠져서 이렇게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쿵 폭발하는 나무들 온통 달거리 중인 대봉밭에 감잎 진다. 굉장히 절제력 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굉장히 절제력 있게 표현했는데, 이러면 이제 독자가 읽을 때는 좀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쿵 폭발하는 나무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런 걸 비약이라고 하나요? 비약 또는 뭐 생략 이렇게 하죠. 쿵 폭발하는 나무들. 사실은 나무들이 폭발한다기보다는 뭐 감나무니까 뒤에 이렇게 대봉이잖아요. 이게 대봉. 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어서 빨간색이 많으니까 마치 상처 입은 사람들은, 우리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을 겪었던, 그래서 폭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폭발하는 것 같고, 또 가슴이 철렁하고, 또 감나무가 빨갛게 익은 것만 봐도 폭발의 불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감나무를 보면서 그 과거에 끔찍했던 장면들이 쿵 하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온통 달거리 중인 대봉밭에 감잎 진다. 그 감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화자는 그 과거에 끔찍했던 어떤 장면 때문에 감잎이 떨어지니까 마치 폭발이 일어나서 감잎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거네요, 이거. 감잎 떨어진 것만 보고도 마치 폭발이 일어나서 감잎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달거리 아시죠? 달거리. 달거리. 영어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달거리를 영어에서 menstruation이라고 하죠. menstruation이라고 해요. menstruation. 네, 이거를 달거리, 흔히 그 월경이라고도 하죠. 영어에서 근데 menstruation 하는 거는 좀 전문 용어고요. 그냥 period라고 해요. period. 달거리 중인 이 대봉밭에 달거리 중이다, 이 말은 감이 너무 무르익어서 그 홍시가 일그러지니까 마치 피 흘리는 모습을 달거리 중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온통 달거리 중인 대봉밭에 감잎이 진다. 근데 이제 감잎도 피로 생각하고 있고 달거리 중인 것도 피로 생각하는데, 그 달거리와 관련된 어떤 큰 어떤 폭력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어떤 폭력 같은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감잎이 진다라고, 이런 충격적인 감잎 하나 진 것만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네. 며느리가 먹여주고 있는 대봉을 다 핥지 못하고 뚝뚝 생혈을 떨구는 어머니. 어머니가 많이 늙어서 홍시를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먹여주는데, 이제 뭐 질질 흘리면서 드시겠죠. 그런데 뚝뚝
감을 질질 흘리는 빨간색 감을 질질 흘리니까 화자는 과거에 피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감마저도 생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피로 보이는 거죠. 생혈. 선혈이라고도 하죠. 생혈을. 선혈. 선혈을 흘린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선혈. 선혈. 이거는 신선할 고울 선자 아니야 혈인데 고울 선자 고기 물고기 그 왜 고기잡이 생선 선자죠. 선혈. 아이고 왜 혈자가 안 써지네. 네, 선혈을 생선 선자 또는 고울선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요. 한자로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선혈. 이렇게 이 선자가 고울 선자도 되고 생선 선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생한 지금 바로 아주 싱싱한 좀 표현이 안 좋은가요? 생생한 피, 살아있는 동물의 피, 빨간 피를 떨구는 어머니 사실은 감을 제대로 핥지 못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홍시 하나도 제대로 잘 드시지를 못해요. 다 흘리면서 드시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그런 어머니래요. 네, 지금 진짜 피 흘리고 있는 건 아니죠. 감이죠, 감. 남편과 아들이 묻힌 지리산 골짜기.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이게 남편과 아들이 묻힌 지리산 골짜기라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6.25 전후로 둘 다 해당되죠. 6.25 전에도 빨치산이 있었고 6.25 이후에도 빨치산 활동은 계속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리산 근처에서 많이 활동했었나 봐요. 그 빨치산이.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묻힌 지리산 골짜기. 유고를 찾을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삽을 놓고 우는 섬진강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가 죽지 못한 지금 뭐랄까 눈 감고 못 죽는다는 그런 한이 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울면서 넋두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요거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눈 감고 못 죽는다라고 내가 그때까지 꼭 살아서 꼭 요거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희생된 분들의 요거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정확하게 뭐 어느 쪽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어떤 이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죠. 그래서 혐오감을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그 혐오감 키워서 이렇게 편을 가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혐오감이 평소에 있으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혐오는 안 됩니다. 혐오나 증오 뭐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 것은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남을 사악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념이 다르더라도 혐오감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뇌의 작용이 다른 것이지 어떤 나쁜 놈, 좋은 놈식으로 가르면 안 되죠. 우리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다른 건데 그런데 이제 지리산에서 일어난 그런 비극들은 바로 그런 혐오감 때문에 일어난 아주 그 동족상잔이죠. 그런 이념전쟁으로 인해서 겪은 아주 그 참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아들과 남편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 유골조차도 찾을 수 없어서 한마디로 그냥 눈 감고 죽을 수도 없을 만큼 어떤 아주 그 사무친 그런 맺힌 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이게 반일 감정, 뭐 반한 감정, 반대되는 감정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혐오나 증오는 아주 그 상대를 그 버러지 보듯이 보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감은 사람인데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아주 그냥 그 보잘것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되는 대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혐오감, 증오, 뭐 이런 감정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심어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영향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런 전쟁들은 어떤 그 대화가 없을 때, 대화가 없고 감정만 깊어지면 사소한 문제로 전쟁이 나버리죠. 그리고 또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전쟁이 아주 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는 이유는 뭐 딱히 지금 사람마다 또 다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예, 히틀러가 그랬듯이 또 그렇게 뭐 한 명, 물론 뭐 딱 한 명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리더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가해를 하면서 독일 사람은 사실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다른 나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사실은 자기 국민이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가해자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잘못되면 자기 국민부터 많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화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대화가 막히면 사소한 문제로 전쟁 나버립니다. 귀를 묻고 돌아오는 저녁.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를 묻고 돌아오는 저녁. 우리는 귀 빠졌다 그러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귀를 묻었다 그러면 죽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날 죽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저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봉 김이솝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